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주식, 채권, 그리고 ETF까지 초보자들을 위해서 투자의 기초적인 정보들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처럼 금리가 내려갈 때 핫하다는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럼 리츠에 대해서 좀 낱낱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리츠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과자 이름 리츠는 들어봤죠? 아, 그럼 알죠. 그 예쁜 분들. 근데 이 리츠 투자라는 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빌딩 한 얼마쯤 할까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이렇게 동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빌딩 한 얼마 정도짜리 가지면은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30억? 30억. 좋습니다. 그럼 30억짜리를 산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1000명이서 300만 원씩 모아요. 그러면 3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1000명에서 30억을 만들어서 30억 빌딩을 같이 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임대료,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1000명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중에 빌딩을 팔아도 그 판 가격을 1000명에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우리는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하려면 1000명을 모아야죠. 그리고 이분들한테 돈도 다 받아야죠. 빌딩 골라야죠. 빌딩 사야죠. 임대료 챙겨야죠. 이 일 너무 귀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000명에게 주식을 잘라서 판다. 우리는 그 주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는요. 약자죠. REIT 스몰 s예요. 리츠인데 리얼 에스테이트. 리얼 에스테이트가 이제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I는 뭐겠어요? 맞춰 보세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 맞습니다.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트러스트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펀드처럼 또는 ETF처럼 펀드가 아니고요. 리츠는 뭐라고요? 이 회사의 그렇죠. 주주가 되는 거다. 주식을 사는 거다. 네, 이렇게 개념을 딱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럼 리츠 투자를 했을 때 장점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장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집도 아니고 빌딩을 살려면 거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0명에서 사실은 이제 1000명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주가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이요? 그러니까 5,000원만 있으면 그 빌딩의 주인이 되는 거죠.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빌딩의 일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장점, 뭐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월세, 임대료 이런 거를 꼬박꼬박 받아서 요거를 주주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은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이 업황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줄 때도 있고 배당이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월세는 상대적으로 훨씬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훨씬 편하죠. 이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물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적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 저 빌딩이 내 거야, 내 거. 물론 벽돌 하나. 그렇죠. 벽돌 하나쯤 내 거야 하면서 이 심리적 만족감도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리츠는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20여 개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처럼 일반적인 상장 주식처럼 뭐 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유동성 또는 환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빌딩을 갖고 있으면 또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이거
돈이 정말 필요할 때 바로 팔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주인을 만나야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츠는 상장되어 있고 소액으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중간에 팔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빌딩 하나에만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빌딩 5군데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되겠어요? 원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했다고. 맞습니다. 그쵸? 네.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리츠는 소액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또 가능하고요. 이 리츠 안에서도 여러 부동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어요. 끝이 없네요. 여기에 또 마지막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뭘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세금. 그러니까 이 리츠에서 나오는 게 나한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배당. 배당이죠. 네. 그럼 배당에 대한 세금은 뭐죠? 우리 뭐 세미 씨는 다 알잖아요. 배당에 대한 세금 무슨 세금? 알죠? 예, 배당 소득세. 네, 그쵸? 그 그래요. 말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15.4% 원천 징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띄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츠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리츠 한번 투자하시면 좀 오래 갖고 계실래요? 바로 파실래요? 좀 오래 가지고 오케이. 있어야죠.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나 이거 3년 이상 갖고 있을 거야.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한 원금 5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가 아니고요. 낮게 9.9%만 세금을 냅니다. 왜요? 괜찮죠? 왜 오래 가지고? 정부에서 리츠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절세 혜택도 만만치 않고요.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부동산을 나중에 팔았어요.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내야 될까요? 양도세.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부동산을 판 게 아니라 뭘 판 거죠, 우리? 내가 그렇죠. 주식을 판 거죠. 소액주주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리츠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7,000원에 샀다가 8,000원에 팔았어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지금 이게 몇 가지입니까 벌써? 그렇죠? 장점이 너무 예, 많은데요? 여기에다가 또 어떤 빌딩 사실래요? 이거 발품 팔아서 조사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쵸. 이거 대신 누가 해줘요? 리츠가 해줘요. 전문가들이 물건 선정부터 관리까지 다 해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또 투명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나 또는 리츠협회 이런 데서 그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리한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앉아서 PC로 딱딱딱딱 검색해보면 여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제가 장점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네. 종류를 또 살펴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상업용, 주거용, 오피스, 인프라 리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뭘 보고 골라야지 제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요? 근데 이거는 뭐 볼 수밖에 없고요. 봐야만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쌤이 씨 저한테 돈 1,000만 원 주시면 제가 이걸 잘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뭘 샀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네. 그리고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부동산을 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가장 많고 일반적이고 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이 오피스 리츠입니다. 오피스. 오피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곳도 뭐예요? 오피스. 오피스죠. 그래서 뭐 강남, 여의도, 강북 이런 데 있는 오피스를 투자하는 오피스에 투자하는 리츠가 가장 많고요. 가장 일반적이고 제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그 상업용 건물이라고 한 게 오피스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보통 이제 리테일이라고 해요. 마트. 조금 분위기 다르죠. 네. 그다음에 백화점, 뭐 쇼핑몰, 뭐 요런 데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리테일 리츠예요. 상업용 리츠가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요새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런 데가 사용하는 그 건물들이 리츠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리테일 리츠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피스가 훨씬 많고요.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진 않지만 호텔.
호텔이 그 빌딩을 다 사서 호텔을 운영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츠가 산 데에다가 산 호텔 빌딩에 임대료 내고 숙박비 받아서 임대료 빼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이런 호텔 리츠도 일부 발달돼 있고요. 또 이외에도 뭐 이제 쿠팡, G마켓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여기에서 이제 제일 고객들에게 빨리빨리 물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류센터? 그렇죠. 물류센터 또는 뭐 창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류센터를 자기 돈으로 다 짓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들을 리츠가 투자해 놓고 쇼핑몰 이런 데서는 임대료를 내면서 쓴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병원도 있을 수 있고요. 요양원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오피스가 많고요. 이제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주유소 리츠도 있어요. 주유소요? 네. 주유소도 사실은 부동산인데 자금이 여기 묶이는 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차라리 이걸 리츠로 전환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다른 데도 투자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주유소 리츠도 있고요. 외국에는 별별 리츠들이 많아요. 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교도소 리츠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다 지어서 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민간 자금을 모아서 리츠로 만들어서 교도소를 만들고 정부에서 이제 임대료를 내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제 리츠 투자를 하면은 배당 수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다른 주식이나 ETF도 많은데 네. 이 리츠 투자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우선 용어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배당 성향이란 말이 있어요. 배당 성향. 예. 배당 성향이 뭐냐면 어떤 기업에서 1년 동안 쭉 장사를 했더니 돈을 100억을 벌었어요. 자, 그럼 100억 중에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주한테 배당을 주고요. 하나는 회사에 남겨둬서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0억 중에서 이 중에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느냐, 요거를 배당 성향이라고 불러요. 그럼 100억을 번 회사에서 주주에게 30억 정도를 줬다. 그러면 배당 성향은 몇 퍼센트?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몇 퍼센트 정도로 유지하고 있을까? 한번 때려 맞춰 보시죠. 한 10%? 10%였던 적도 있는데 요새는 좀 많이 높아져서 그래도 아까 말한 한 30% 정도. 그러니까 100억을 벌면 한 30% 정도를 주주를 줘요. 그리고 70%는 회사에 남겨둔단 말이죠. 그런데 리츠는 지금 우리가 리츠에 투자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주주.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셌으면 좋겠죠. 네. 리츠는요 90% 이상의 배당 성향이 의무화돼 있어요. 그냥 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버는 대로 다 주주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배당 성향이 90% 이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배당주 하면은 1순위로 꼽히는 게 리츠예요. 물론 배당주에는 리츠도 있고 뭐 금융사 주식도 있고 우리 배웠었죠. 예. 그다음에 뭐 지주회사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막 하지만 그래도 1등은 리츠예요. 배당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 소득세라는 걸 띄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는 어쩔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그런데 일반적인 배당 수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15.4%를 뛰어가는데 요 약속을 지키면 뭐였죠? 3년 이상 투자한다. 내가 투자 원금이 5천만 원까지는 9.9%로 낮은 세금을 띄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배당 중에서도 좋은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왜 이제 알았는지. 오늘이라도 알면 됐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부사장님이 근데 네. 이제 주식 얘기하거나 ETF 얘기할 때 항상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특히 미국 주식이나 ETF를 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냐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리츠도 마찬가지로 국내보다는 해외일까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I love Korea, 한국을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식이나 채권 투자할 때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특히 리츠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 리츠의 시작은 역시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
리츠 시장은 너무너무 잘 발달돼 있고 규모도 크고 뭐 미국뿐만 아니고요. 일본도 리츠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다 리츠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발달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도 뭔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옥을 갖고 있어야 돼. 내 집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게 많은데 이제는 그 돈이 여기에 묶이는 게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츠에 팔고 또는 리츠가 갖고 있는 빌딩에 임대 들어가서 그냥 월세 내고 그 돈 갖고 내가 더 공장을 짓고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도 좀 외국처럼 리츠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그 미국을 비롯한 시장 규모를 좀 보면요,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점유율보다도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리츠가 어마어마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의외네요. 일본도 리츠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도 발달돼 있고 특히 재밌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국가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 국가죠. 네. 그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요, 국토의 80%가 정부 소유예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굉장히 공산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땅은 나라 거고, 그러니까 소유해봤자 건물밖에 소유 못하는데 건물은 뭐 감가상각되고 하니까 그냥 리츠에 들어가서 임대료 내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발달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 리츠는 뭐가 더 좋으냐? 좋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엄청 다양해요. 제가 무슨 리츠 있다 그랬죠? 교도소 리츠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리츠 같은 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 꼭 아파트 안 사도 돼. 리츠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매월 월세 내고 살래.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특히 뭐 양로원 리츠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 병원 리츠, 쇼핑몰 리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식 채권과 달리 제가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외국을 안 바라봐도 될 것 같다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천적 중에 공실률 천적이 있었죠. 지금 뉴욕, 런던 이런 곳이 공실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서양 애들이 재택을 너무 좋아한대요. 또 얘네는 약간 그 개인주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좋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공동체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해야 회사 다니는 것 같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재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서양은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바람에 리츠가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피스 리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이 지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한국은 공실률이 굉장히 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해외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츠는 보통 이제 큰 거는 뭐 조 단위 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빌딩 뭐 한 두세 개? 이렇게만 갖고 있는데 미국의 리츠들은 기본적으로 빌딩 뭐 몇백 개. 이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그 대신 이제 좀 단점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투자하면 당연히 그 리츠 움직임 외에 또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달러가 강세면 땡큐지만 이게 달러가 리츠 수익률보다도 더 하락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리츠는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있으면 그거 확인하러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런 좀 단점도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캐나다 리츠는 다 월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월세 받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미국 리츠들도 상당수는 월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매월 꼬박꼬박 월세 받듯이 진짜 조물주의 건물주가 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엄선을 해서 네. 그 미국에 상장되는 리츠 중에 3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는 리츠의 대표 선수예요. 국가 대표급. 오, 1등인가요? 1등이에요. 네, 제일 커요. 네. 바로 리얼티 인컴이라는 거예요. 리얼티 인컴. 네, 얘는 기본적으로 월 배당이에요. 좋죠. 일단 먼저 기분 좋죠. 네. 매월 배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얘는 오피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을 쇼핑몰 같은 리테일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 마트, 몰, 또 미국에 가면 이렇게 쭉 동네 가다 보면 몰들이 쫙 모여 있는 이런 데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식당도 있고 뭐 슈퍼마켓도 있고 약국도 네네. 있고 막 요런 데 투자를 하는데 몇 군데 투자를 했느냐? 네. 놀라지 마세요. 15,000군데가 넘어요. 전 몇백 군데일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리츠인 거죠. 네. 그래서 리얼티 인컴은 무지하게 많은 리테일에 투자를 해놔서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찾으실 때 왜 미국 주식들은 네. 별명이 있다 그랬죠. 티커가 있다 그랬는데 이 리얼티 인컴의 티커가 재밌어요. O예요. 그냥 5요? 그냥 O예요. 하나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티커가요.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도 있고 세 자리도 있고 네 자리도 있는데 네. 얘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오래된 거죠. O고요. 지난 한 25년 이상 네. 매년 배당금이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배당 귀족주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의 배당에는 목숨 건 거예요. 이 회사는, 이 리츠는. 그러니까 좀 맘 편히 투자할 수 있겠죠. 네. 예. 이름이 뭐라고요? 리얼티 인컴. 그건 까먹으셔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 그렇죠. 자, 두 번째 리츠는요. 이거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좀 재밌어요. 사실 이런 도심에는 통신사의 안테나들이 빌딩 위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교외로 나가거나 뭐 산 있는 데 가면은 통신탑이 있어요. 그렇죠. 통신탑은 누가 세울까요? 통신사. 그렇죠. 네. 통신사가 세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K텔레콤이 통신탑을 세워요. 여기다가 SK텔레콤 안테나를 딱 달겠죠. 네. 근데 그 옆에 이제 KT가 나중에 온 거예요. 네네네. 우리도 여기다가 안테나 달아야 되는데 니네 통신탑 세워놨네. 우리 것도 좀 달아줘. 근데 안 달아줘요. 그래 그럼 돈 조금 내고 여기다 달아 이래도 될 텐데 네네. 싫어. 니네 따로 세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네네. 통신사들이 각각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뭐 사정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미국은요 통신사들이 통신탑을 세우지 않아요. 이 통신탑만 전문으로 세우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통신탑을 딱 세워놓고 네. 예를 들면 AT&T다 그러면 돈 내고 여기 꼽아 안테나. 뭐 모바일 T 여기다 꼽아. 뭐 버라이즌 여기다 꼽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통신탑에 여러 통신사의 안테나를 꼽아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리츠 종류 중에 하나가 네. 바로 통신탑 리츠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면 여러 개를 꼽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들어오는 게 다 수익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이 안테나의 유지 보수 비용을 각 통신사가 부담한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세워놓기만 하면 이제 돈만 들어오는 거예요. 돈만 계속.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탑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가 리츠인데 네. 이게 아메리칸 타워라는 회사예요. 티커는 비슷하게 AMT예요. 아메리칸 타워. 그렇죠. 네. 외우기 쉽겠죠. 얘네가 도대체 통신탑을 몇 개나 세우고 있느냐? 네. 이것도 또 놀라실 겁니다. 대략 22만 5천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이 통신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직접 세우니까. 네. 예.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상당수의 나라에다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임대료를 안 내거나 이럴 확률은 매우 낮아요. 네. 그래서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잘 발생하고 또 통신탑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생각해 볼까요? 세미 씨도 처음에 핸드폰 딱 샀을 때 주로 했던 게 뭐였어요? 전화, 문자. 그렇죠. 네.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새는 핸드폰으로 주로 뭐 합니까?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영화도 보고, 뭐 OTT도 보고, 네. 데이터 사용량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탑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좀 재밌는 리츠로 아메리칸 타워, 뭐 하는 리츠다? 통신탑 세우는 리츠다.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티커는 AMT.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리츠는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리츠를 만들면 투자자들의 굉장히 마음이 편안할 거다라는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리츠는 티커가 PSTL이에요. PSTL. 포스탈이 뭐냐면 뭐 우편의 우체국의 이런 뜻이잖아요. 자, 뭐냐, 건물을 지어서 빌려주는데 딱 한 군데한테만 빌려줘요. 그 한 군데가 누구냐면 미국 우체국이에요. 네, 미국 우체국한테만 빌려줘요. 즉 우체국 빌딩에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한 1,300개 이상의 우체국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임차는 누구만 들어와 있다고요? 우체국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받으니까 뭐 입금 100% 확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체국이 딴 데로 막 이렇게 이사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 재계약률이 거의 100%. 공실률도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안정적인 리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스트 리얼티 트러스트 리츠라는 건데요. 저는 편하게 미국 우체국 리츠라고 부릅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리츠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막 십수만 개의 리테일에 투자는 해외 리츠, 통신탑에 투자는 해외 리츠, 그다음에 우체국에 투자는 우체국 리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없다 보니 해외 리츠도 좀 개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리츠도 ETF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볼 때는 이렇게 하나만 꼭 집어서 하기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ETF로 되어 있는 리츠 상품을 고르려고 할 텐데 그게 조금 더 초보자들한테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기에는 일단 해외 리츠는 내가 하나를 콕 찍어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리츠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 리츠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해외 리츠 ETF는 대부분이 다우존스 리츠라는 지수를 추정을 합니다. 다우존스. 그러니까 미국에도 리츠가 너무 많으니까 이 다우존스라는 회사에서 리츠 지수를 만들어서 이 전체적인 리츠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추정하는 ETF가 우리나라에 대부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매입하시면 이제 미국 시장 전체 리츠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죠. 또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외 리츠를 직접 투자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또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환율 때문에. 그런데 이 다우존스 리츠 지수를 추정하는 것 중에는요, 리츠 이름에 괄호 H 가로 닫고, 이거 무슨 뜻이었죠? 그 환율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해지한다. 그래서 특히 해지한 리츠 ETF를 선택하면 환율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려요. 물론 우리나라 리츠들의 골고루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리츠 ETF는 한번 내가 리츠들을 쫙 검토해 보고 여기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될지 너무 망설여질 때, 또는 여러 군데 골고루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이 리츠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다면 뭐 리츠를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리츠에 투자하는 그 ETF를 가입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그 5천만 원 배당소득세의 저율과세는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요. 어떻게 한국 리츠를 살펴보고 고를 것이냐. 사실 이 컨텐츠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요? 예. 이 사이트 하나 적어두세요. 한국 리츠 협회. 이 한국 리츠 협회에 딱 들어가시면 제일 좋은 투자 참고가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 조회가 돼요. 제일 높은 거. 네,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기준은 이런 겁니다. 현재 주가로 내가 이 리츠를 산다면, 그 다음에 아직 배당이 안 나왔잖아요. 그건 모르지만 작년 배당하고 똑같은 배당금이 나온다면 요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가격으로 샀을 때
작년만큼 배당금이 나온다면 몇 퍼센트가 될까? 요거를 쫙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략 한 5%에서 10% 사이에 대부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매력적이죠. 거기에다가 배당소득세율도 낮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리츠 실시간 배당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배당 수익률을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상장 리츠 시장 현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거 궁금한데 하고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가 보시면 이 리츠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일단 사진으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 리츠에서 얼만큼의 배당금이 지금까지 나왔었는지도 다 조회가 돼요. 자, 먼저 일단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리츠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리츠는 SK 리츠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얘네는 도대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느냐 보니까 먼저 종로구에 있는 서린 빌딩,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SK 유타워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SK그룹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실률 걱정 크게 없겠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리츠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리츠 회사가 리츠에 투자하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SK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아들 자자 자 리츠 중에 하나가 SK 에너지 리츠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유소 리츠예요. 그러니까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리츠에 이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사진하고 주소,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리츠에서 배당금이 얼만큼씩 나왔는지 제일 중요한 거 임대율, 즉 공실률이 몇 %인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임대율이 거의 몇 %예요? 거의 100%예요? 거의 100%죠. 그러면 좀 믿고 투자할 수 있겠다. 네.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리츠 하나. 삼성 FN 리츠예요. 삼성 FN 리츠. 네. 요거는 사이즈는 좀 작아요. 근데 들어가 보시면 빌딩 2개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빌딩들이에요. 이름부터가. 네. 그래서 여기에는 삼성생명이 임차율 몇 %? 100%. 이 강북에 있는 이 빌딩은 S1이 임대율 100%. 역시 얘도 삼성 계열사들이 임대를 꽉꽉 채워주고 있고 그래서 임대율은 늘 100%를 유지하는 이런 빌딩들이고요. 규모는 작지만 좀 아주 알찬 리츠예요. 그리고 조금 더 친숙한 리츠 하나 보여드릴까요? 롯데 리츠. 요게 아까 대표적인 리테일 리츠예요. 보면 대부분 롯데 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 마트, 롯데 아울렛 뭐 요런 데 빌딩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임대율 높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뭐 월세 나올 수 있는 요런 리츠죠. 그래서 무작정 리츠에 투자하시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항상 들어가서 내가 사는 리츠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공실률은 어떤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리츠 투자하실 때는 이 한국 리츠 협회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많은 팔방미인 리츠가 단점이 있을까요?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리츠도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리츠에는 천적이 있어요. 천적이요? 예. 이 리츠가 꼼짝 못한 이 천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금리예요. 금리? 예. 사실 세미 씨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금리 하락기에 핫하다는 리츠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면 반대로 금리 상승기에는 리츠가 인기가 없다. 이걸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다 돈을 1,000만 원씩 1,000명이 모으면 100억이 돼요. 100억. 그러면 그 100억 가지고 100억짜리 빌딩을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요? 100억 가지고 200억짜리 빌딩을 사요. 무슨 얘기냐면 세미 씨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집을 사신다면 집이 만약에 5억이에요. 그러면은 예금 투자를 해갖고 5억 원을 다 만들어서 5억 원을 딱 찾아서 5억짜리 집을 사실 건가요? 아니면 한 2, 3억쯤 모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실 건가요? 대출을 받아야죠. 그래서 웬만하면 대출 이자율이 여기서 나온 월세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배로 빌딩을 산 다음에 여기서 2배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갚더라도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100억을 모았으면은 뭐 150억 또는 200억짜리 빌딩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변동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 리츠에서 갚아야 되는 이자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월세 받아서 임대료 받아서 이자 갚고 나면 이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배당금 재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아주 취약해요. 천정이군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리츠에서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5% 나오는데 이때 금리가 극단적으로 비교할게요. 한 1% 정도 됐어요. 근데 리츠에서 5%가 나와요. 리츠 인기는 어떻겠어요? 좋죠. 아주 좋겠죠. 근데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10%가 됐어요. 근데 월세는 비슷하게 한 5%만 나와요. 그럼 리츠 인기는 떨어지겠죠. 역시 금리하고 리츠는 무슨 관계다? 천적 관계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던 예를 들면 2022년, 2023년 이때는 리츠가 인기가 좀 별로 없었어요. 또 하나의 천적이 있어요. 공실이에요. 공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30개 층 있는 빌딩을 샀는데 30개 층이 꽉꽉 차 있을 때야 월세 임대료가 다 들어오지만 한 10개 층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은 아마 수익도 제대로 안 나고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 빌딩의 공실률이 몇 퍼센트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 시절에 공실률이 어땠겠어요? 더 높았겠죠. 네. 사람들 이제 모이질 않고 그러니까 회사에선 일부 재택근무하고 그럼 우리 임대 뺄래 이런 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코로나 때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츠 인기가 좀 하락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공실률이 진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런던이나 뉴욕 뭐 이런 데는 아직도 공실률이 높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다시 원복이 안 됐대요. 또 재택근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공실률이 높은 곳의 리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일 때 리츠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리츠는 가만히 있는데 주식시장 전체가 화랑이에요. 그러면 또 리츠도 난 별일 없는데 주가가 쓱 올라가는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부의 변동성도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리츠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천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금리 올라가는 거. 두 번째 공실률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천적이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네. 자, 오늘 요즘 투자해보면 좋을 만한 리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도 해보고 매달 월세 받듯이 배당도 받고 리츠 ETF 상품도 많으니까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